안녕하세요. 스타강사TV 김민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한국사도 가르칠 수 있고, 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제가 못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일단 한국사에서 삼국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 왕들의 업적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각 나라 간의 대외 관계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제가 미리 한번 써놨는데요. 이게 각 왕들의 업적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그냥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가시냐, 노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도는 우리 땅 있죠. 거기다가 한번 음을 넣어 보신다면, 자, 해볼까요? 이태천 삼이동 사근친미 원소강 내무랑 정기가야 연맹약화 오광장문 비계문동 눌쏘기 가야 연맹 용무성 지법진 칠영보.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삼국시대의 음이 나오겠죠. 자, 일단 이렇게 노래 방법을 취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뭔가 말이 되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래는 어떠냐면, 노래는 일단 음이 있잖아요. 이 음이 각각의 여기 안에 내용들 자체는 뭔가 주는 의미들이 없지만, 이 음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이 순서에 들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기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하나씩 만약에 해본다면, 자, 여기 이 세기부터, 이게 이제 세기를 안 썼는데요. 이 세기부터 태조왕이고요. 고국천왕. 일단 고구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들이 일단 등장하고, 여기는 각각의 업적이 있지만 그렇게 대외관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썼듯이 여기는 고구려고 여기는 백제가 되겠죠. 여기는 고이왕입니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더라도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천왕. 자, 이때 3세기 때도 아직까지는 크게 대외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자, 4세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자, 근초고왕이고요. 침류왕이고요. 그래서 백제는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4세기 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전에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 삼국시대부터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거든요.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중앙이라고 하면 바로 왕에게 집권 권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율령. 그 다음, 불교. 세습 중에서 부자가 상속하는 부자상속.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바로 중앙집권 국가를 나타내는 표지고, 그 중에서 이 율령이라고 하면, 이 율자는 률이에요. 원래 법률할 때 률자. 그래서 법률 율자에다가 명령 영자 써서, 그래서 율령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법을 만들어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법이 큰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 율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전성기의 전의 왕들이 공교롭게도 다 율령을 반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이왕 때는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으면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다 보니까 뻗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자, 이때 고구려 왕인 바로 고국원왕과 싸우게 됩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평양성에서 황해도 지역을 놓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되고요. 이 근초고왕한테 결국 고국원왕은 안타깝게도 전사를 당하시게 됩니다. 고국원왕이 이렇게 약했었던 이유가, 원래 고구려 왕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고구려는 원래 센 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고국원왕은 원래 센 왕이었지만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현이란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전현의 침입.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백제의 침입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현의 침입, 바로 전현이 쳐들어와서, 전현은 선비족을 의미하는데 전현이 쳐들어와서 고국원왕의 미천왕,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왕비도 붙잡아 가기 때문에 고국원왕은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됩니다. 상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바로 그때 근초광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왕은 결국에 전사를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소수리망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 백제가 저렇게 전성기를 맞은 이유가 뭐냐. 백제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나라인데, 그렇게 잘 돌이켜보니까 바로 언제 3세기 때 바로 근초고왕 전에 고유왕 때 율령을 반포해서 이렇게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지 않았느냐. 자, 우리도 어떻게 율령을 반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율령을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소수림왕 때 바로 율령을 반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광개토 대왕 때 바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어디가? 고구려가 바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구려도 전성기를 맞으니까 뻗어나가겠죠. 일단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합니다. 백제에 대한 복수도 있고요. 백제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 4세기 때, 4세기 말 무렵에 이제 신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신라가 이쪽에 있죠? 신라가 이쪽에 있을 때 신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왜입니다. 왜 이놈들은 뭐 아무 때나 그냥 막 쳐들어오고 개념 없이 막 쳐들어오고 이런 놈들이라. 근데 이때도 마침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내무랑이 이 신라의 힘으로, 그 전까지 신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걸로 봐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신라는 그 전까지 발전이 더디었다. 근데 발전이 더뎠던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들은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문물,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선진 문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을 이렇게 하나 거쳐서, 고구려를 거치든 백제를 거쳐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신라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틈새에서 저런 왕들이 안 나왔었고, 이때 마침 왜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지 못하겠기에 이 내무랑은 바로 어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SOS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군사 5만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 5만을 고구려군이 보내니까 이 일본군은 거기에 깨갱하고 도망을 가는데, 바로 어디에 도망을 가냐? 이쪽으로 도망을 가겠는데, 이쪽. 자, 이쪽에 어디가 있냐? 여기를 확대해 본다면 여기가 바로 전기가야현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기가야현맹에 맹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야들이 있다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도로 차지하는 바로 금강가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강가야가 여기에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맹주라고 하면 바로 대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왜가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가야랑 친했거든요. 이 금강가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광개토 대왕의 정예 부대가, 5만 부대가 또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금강가야와 그 다음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맞붙었을 때, 이렇게 맞붙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고구려군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얘네 둘 다 한 방씩 탁탁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금강가야가 비실비실하게, 왜는 물러가게 되었고 금강가야가 엄청나게 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지다가 결국에 나중에 해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바로 금강가야이기 때문에, 이 금강가야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 전체인 전기가야연맹이 나중에 결국에 해체가 됨으로써 나중에 5세기 때 후기가야연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세기 때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4세기 때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았고 근초광 때, 그럼으로써 근초광이 고구려의 세력을 뻗쳐나가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를 당하셨고, 그래서 이 고국원왕은 무슨 왕이냐? 원통한 왕입니다. 원통한. 아이고 원통해라.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국원왕이 이런 두 가지를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 소수림왕은 생각했었고,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게 되었고, 율령을 반포한 다음에 보란듯이 광개토대왕 때 전성기를 맞았고 백제한테도 압박을 하면서 내무랑이 SOS를 했을 때 오케이 하고 도와주게 되는 게 바로 사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로 첨가로 보너스로 한번 하자면,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격파함으로써 요동 지방을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전연이 있었죠. 그 전연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국원왕이 쇠퇴했다 그랬는데, 전연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가 후연이라는 거죠. 바로 연나라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후연을 격파함으로써 복수를 한번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